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솔직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월드컵이 코앞인데 선수 이야기도 하고 대진 이야기도 하고 기대되는 경기들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으려고 자리에 앉은 순간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표명. 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소식이 터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항상 이런 무거운 이야기와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사안이고 한국 축구 팬들이 당연히 궁금해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몽규 회장의 사퇴 선언이 왜 이 타이밍에 나왔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축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나는 이야기도 있고 씁쓸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앞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만약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으면 이들이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아시안컵까지 혹은 임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장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성적이 안 좋아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협회장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 와도 그 밑에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전화를 끊고 딱 5분 뒤에 기사가 떴습니다. 정몽규 회장 사퇴 표명.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월드컵 직전입니다. 며칠 뒤면 평가전이고 그 다음이 월드컵 본선입니다. 이 타이밍에 협회장이 사퇴를 표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월드컵 직전에 협회장이 사퇴를 발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 언론과 팬들의 시선이 계속 차가워졌고 월드컵 즈음에서 분위기가 나아지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악화됐습니다.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복잡한 해석입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월드컵 직전에 사퇴를 선언합니다. 관심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월드컵 성적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팀이 8강까지 올라갔는데 이 기반을 만든 분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계산해서 사퇴를 도박처럼 활용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퇴를 발표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월드컵 결과에 따라 다시 복귀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 혹은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깔끔하게 나가는 것, 어느 방향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를 혼자 그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분의 행보를 보면 이런 상상이 완전히 억지는 아닙니다. 명단 발표 행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26인 명단 발표. 이게 원래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팬들이 기다리고 누가 뽑혔나 궁금해하고 선발된 선수들은 자랑스럽고 탈락한 선수들은 아쉬운 그런 순간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단 발표는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8년 전을 기억합니다. 강당에 조명을 설치하고 붉은 테이프를 붙이고 그나마 뭔가 공을 들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지만 당시 기준에서는 행사답게 꾸미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AI로 영상을 만들고 마치 책 페이지가 넘어가듯 스토리를 담아서 선수 한 명 한 명을 소개합니다. 선수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팬들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그게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선수와 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우리 명단 발표는 어떠했냐?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조현우 선수 이름을 놓쳤습니다. 설마 이게 명단 발표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 발표였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발탁됐는지 관심은 있었지만 그 발탁이 이루어지는 방식 자체가 팬들의 흥분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협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작은 단면입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들이려는 의지가 없으면 큰 것도 소홀하게 됩니다. 정몽규 회장 개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쓴 책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축구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축구에 대한 애정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축구 사랑이 그런 경우였을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협회와 대표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독단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고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발현됐습니다. 이분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아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일하면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겉으로는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결국 본인의 입김이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주변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냥 예스맨들만 남게 됩니다. 뭐든 알겠습니다 하고 실행하는 사람들만 남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왜 지금 사퇴인가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협회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고 항소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법적인 이슈가 계속 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몽규 회장 개인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서 그가 이끄는 기업 현대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기업 총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를 갉아먹는 자리가 됐을 때 그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계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본인 혼자 독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무 어드바이스를 받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퇴 선언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계산된 출구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이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이슈에서 벗어나고 사업 이미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시점이 지금이라는 판단. 어느 쪽이든 한국 축구 팬들이 진심으로 원한 방향의 사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처음에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먼저 알아봤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 홍명보 감독으로 귀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명보 감독 선임이 정몽규 회장의 결정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그 그늘이 홍명보 감독에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협회장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선임된 감독이 협회장이 사라지면서 지지 기반도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월드컵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대회 중에 감독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은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선수들이 흔들리면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이런 외부 변수가 팀 내부로 침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수들은 지금 경기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협회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표팀 출정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명단 발표 당일 골프장에 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협회장이 자리를 지켜야 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행사에 나타나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자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 그날 골프장에 갔다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아니면 정무적 판단 자체가 없었거나요? 어느 쪽이든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출정식 분위기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예전 월드컵 때는 명단 발표 행사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가 발탁됐나? 누가 탈락했나? 기대되는 선수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줄어든 월드컵이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를 분석하면 결국 협회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결됩니다. 협회에 대한 불신이 대표팀 전체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갑자기 개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협회장 한 명이 바뀌는 것과 조직 전체가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회장 아래에 오랫동안 그 문화 속에서 자리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방식,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 방식이 모두 지금까지의 협회 문화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면 위에 누가 오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진 수준까지 내려가면 더 복잡합니다. 고등학교 축구, 대학교 축구 현장의 지도자들, 지역협회 단장들, 이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 리그 구조, 스카우팅 방식, 해외 진출 지원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10년이 걸려도 다 바꾸기 어려울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한국 축구 개혁의 시작점이 되려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협회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협회장이 본인의 입김을 행사해서 결정에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협회장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됐으며 그 결과가 법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협회장은 묵묵하게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신뢰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협회장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서 권한을 주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국 축구를 진짜로 아끼고 그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쓸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대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오랫동안 현대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현대가에서 다음 협회장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이야기됩니다. 만약 현대가에서 온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빠릿빠릿하게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능력도 있고 자원도 있는 사람이 올 경우 개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온다면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가에서 온다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퇴 소식이 나오자마자 축구팬 커뮤니티에서는 환호하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나가서 다행이다. 드디어 사퇴했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 감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불신과 실망감이 있었으니까요. 법원에서 위법이 확인됐고 여러 문제들이 밝혀졌고 그래도 자리를 지키던 분이 드디어 물러나겠다고 하니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개혁됐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협회 구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무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퇴 표명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협회장이 누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회가 운영되는지,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개혁이 목적입니다. 사퇴는 그 개혁의 첫 번째 조건이 갖춰진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외부의 소음이 대표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수들은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이 마지막 전성기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협회에 대한 불신이 있고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모든 것과 별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협회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 비판과 요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응원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협회를 지지하지 않아도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협회장을 비판하면서도 손흥민의 골에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 표명. 많은 축구 팬들이 원하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한국 축구가 개혁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릅니다. 협회장 하나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 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제도도 바꿔야 하고 실무진의 마인드도 바꿔야 합니다. 진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협회장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본인의 입김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은 월드컵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무대, 협회에 대한 실망과 별개로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축구가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팬들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협회장이 어떤 사람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도 대표팀 이야기, 협회 이야기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